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믿고 보는 굴개미입니다. 오늘도 일주일이 또 벌써 흘러갔네요. 자, 이번 주 복귀 차원, 그리고 손절한 거 있으면 손절도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도 좀 복귀 차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드리면서 자, 스캘핑에 대해서 오늘은 강의를 해 드릴게요. 스캘핑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에 대해서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복귀를 먼저 할게요. 자, 여러분 스캘핑이라 생각하면 전부 다 다른 전문가들 이야기하면서 들어보면 전부 다 분봉으로 틱을 보죠. 대부분 틱을 보시는 분이 많아요. 보면 틱으로 해서 틱대기를 한다. 조금 오르면 바로 팔고 틱대기를 한다라고 하시는 분이 많은데, 틱으로 보면 여러분들 분봉으로 스캘핑 하기가 어려우세요. 자, 어떻게 스캘핑을 쉽게 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자, 5일선 21선 이런 거 말고, 그렇게 하는 거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스캘핑 하는 방법을 제가 먼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스캘핑 할 수 있는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장중에 여러분들이 종목을 검색해서, 장중에 여러분이 종목이 검색해서 검색기에 나오는 종목에 한해서 스캘핑 하는 방법, 그리고 전날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는 거예요. 전날 여러분들이 종목들을 찾아봐서 어떤 종목이 일단은 좋은가 먼저 찾아내서 그 다음날 스캘핑 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제가 말했듯이 여러분들 지금 들고 계신 거 많을 겁니다. 검색기,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검색기도 있고 제가 검색기를 올려드린 것도 있었죠. 추세 검색기가 있고 그 다음에 급등주 검색기가 있죠. 자, 급등주 검색기 같은 경우는 그날 검색기에서 급등이 나오는 종목이에요. 그날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 오늘 거를 예를 드릴게요. 오늘 거 예를 들면 오늘 뭐가 있을까? 오늘 급등이 나온 게 일단 요거를 볼까요? 중앙오션으로 한번 볼까요? 이거는 일단 검색기에 나왔을 겁니다. 여러분들 해민 검색기가 첫날에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첫날에 여기 검색기가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여기 이날에 검색기에 딱 잡혔을 겁니다. 그러면 일단 관심 등록을 해놓으세요. 관심 등록을 일단 먼저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스캘핑 하는 거예요. 근데 자, 스캘핑이라는 거는 주봉은 상관없어요. 여러분, 주봉은 보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 1%든 2%든 3%든 5%든 여러분이 그날 스캘핑으로 바로 먹는 거거든요. 검색기에 떴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분봉에서 보세요. 분봉에서 저는 주로 스캘핑 할 때 10분봉을 주로 봐요. 5분봉을 여러분 보시면 3분봉이나 1분봉도 많이 보시는 분 많은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집중이 안 돼요.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집중을 할 수 없고 그 순간순간을 다 대응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제일 쉬운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검색기에 뜬 것들 제일 쉬운 거. 자, 검색기에 떴을 때 제일 쉬운 방법은 내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저번에. 자, 분봉상에서 떴어요. 자, 분봉상에서 자, 예를 들어서 말해드린 거예요. 분봉상에서 이렇게 떴어요. 10분봉을 바라볼게요. 10분봉을 바라보면 분봉상에서 처음에 떴을 때, 자, 이 상태로 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상태로 뜰 거 아니에요. 이 상태로 뜨면 첫 VI가 있어요. 첫 VI 걸리는 시점. 첫 VI 걸리고 바로 풀리는 시점이 있습니다. 첫 VI가 바로 풀리는 시점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그어보세요. 제가 옛날에 여러분들 말했듯이, 이거 저번에 동영상 보면 나와 있을 건데, 자, 이렇게 그어보는 거예요. 첫 VI가 걸린 시점이, 만약에 여기가 첫 VI 걸렸다, 이 시점에서 첫 VI가 걸려서 풀렸는데 여기까지 올랐다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첫 VI가 걸렸는데 요 위로 풀렸다. 그러면 여러분들 거래량이 여기 있죠. 이만큼 떴을 거 아닙니까, 처음에. 자, 그러면 이렇게 꺼보세요. 자, 쉽게 말해서 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항상 말하지만 이 자리랑 요 자리, 이 자리랑 요 자리, 딱 요 자리, 제가 말했듯이 딱 요 한 칸 자리 있죠. 요 한 칸 자리
가격대가 형성되는 게 요 위의 시점이랑 요 밑에 시점이에요. 요 위의 시점이랑 요 밑에 시점. 여기서 매수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틱대기란다. 분봉으로 보고 스케이핑을 하실 수 있으세요. 반등이 무조건 나옵니다. 반등이 안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반등이 무조건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뒤에 추세를 더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인가는 분봉 차트 보고 여러분들이 스케이핑 하시면 됩니다. 최고 쉬운 게 검색기 떴을 때 항목입니다. 검색기 떴을 때는 여러분들 뭐 일봉도 필요 없어요. 일봉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도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분봉만 보시면 돼요. 분봉만 보시면 되고, 자, 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 하냐? 두 번째 방법은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검색기를 사용하지 않고 그 종목이 여러분들이 돌려보면서 이 종목 어떨까라고 생각했던 종목들, 관심 등록했던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은 일봉이 중요합니다. 일봉을 바라보는 거. 일봉이 제일 중요합니다. 일봉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 자리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리는 어떤 자리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요거 주황색 선 있죠. 주황색 선과 여기 형광색 선. 주황색 선과 형광색 선에서 여러분들 분봉 틱대기를 하시면 돼요. 하지 말고 저는 여러분한테 제일 쉬운 방법을 갖게 드린 겁니다. 자, 이 자리에서 캔들이 어떻게 하냐? 캔들이 여기서 시작하든가 종가 기준입니다. 종가 기준으로 요 자리에 지금 형성돼 있다든가 주황색 선에서 형성돼 있다든가 아니면 주가가 상승 후에 자, 주가가 이렇게 상승했죠. 주가가 상승하면서 그다음 눌러줬어요. 여기 보면 주가가 상승하고 눌러줬죠. 눌러준 게 밑으로 빠질 때 여러분은 가격을 받쳐 놓는 겁니다. 어디? 형광선에다가 가격을 받쳐 두세요. 위로 올렸던 게 형광선에서 가격을 받쳐 주시면 여러분 대부분이 거진 대부분이 형광선에서 맞고 다시 반등이 나옵니다. 형광선에서 맞고 다시 반등이 나와요. 여러분들 설정법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다른 거 다 돌려보면서 해보세요. 그러면 반등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분봉 차트에서 이제 스케이핑 어떻게 하냐? 분봉 차트에서 여러 번 타점이 나오겠죠? 자, 분봉 차트에 보면 분봉 차트 10분봉 보여드릴게요. 중앙오션 같은 거 10분봉으로 제가 보여드리면 타점이 두 개가 있어요, 여러분. 먹을 수 있는 타점. 여러분이 뜨기 전에 잡으면 좋은데, 뜨고 난 다음에, 이 종목 내가 스케이핑을 주고 싶어. 그러면 종목 타점이 10분봉에서 2번 여기 나와요. 이거는 제가 말했을 때, 여러분의 관심 등록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날 급등주는요, 그날 급등주는 딱 자리 2개밖에 안 나와요. 제가 말했듯이 아까 그 4등분 해가지고, 그 자리, 제가 그어놓은 자리 있죠? 딱 한 칸 자리. 그 한 칸 자리에서 반등을 먹든지, 아니면 더 밑에 쭉 빠지고 나서 여러분 반등을 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급등주는 그 전날에 먼저 매수를 해놓은 상태가 아니라면 급등을 하고 나서 다 거품이 빠진 경우도 많아요. 반등은 나오겠지만 한 번 반등하고 거품은 쭉쭉쭉 다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등록을 해놓은 종목 안에서만 여러분들이 매수 타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10분봉에서 하시는 게 좋아요. 5분봉도 좋은데 5분봉은 여러분들이 하시기에 조금 힘드실 거예요. 왜냐면 5분봉은 좀 디테일하게 봐야 돼요. 5분봉은 어떤 기준이어야 되냐면 그 주식이 거래량이 전날 떴던 거래량 있죠. 전날 여기 보시면 저게 거래량이 급등을 했어요. 거래량이 급등하면, 거래량이 급등을 했죠. 그러면 요 반 이상이 올라오는 종목 한에서만 해야 됩니다. 반 이상. 거래량이 요게 반 이상 이렇게. 이까지 올라온 종목 한에서만 해야 돼요. 거래량이 중요해요. 거래량이 반 이상 안 올라오고, 급등을 한 종목입니다. 급등이야 거래량이 떴겠죠. 거래량이 떴는데, 그 다음에 횡보장의 거래량들이 거진 3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 있는 거래량이라면 여러분들이 하시기 어려우세요. 5분봉으로는. 10분봉으로는 상관은 없어요. 10분봉으로 보면 자리가 안 오거든요. 10분봉으로 보면 자리가 안 올 겁니다. 10분봉 보면 형광선이랑 주황선이 다르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래량하고는 상관은 없으세요. 거래량하고는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 타점은 어떻게 되냐? 10분봉 보면 여기 요 타점이 있을 겁니다. 여기 요 타점. 주황색 선에서 맞고 떨어지는 요 타점에서 먹을 수 있는 스케이핑 단타 자리가 나오고요. 스케이핑 단타 자리가 나옵니다. 스케이핑 단타 자리 했을 때 쉬운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내가 매수를 맺습니다. 자, 주황색 선이든 여기 핑크선이든 형광선이든 여러분들이 맞아 떨어져 딱 차점이 3개 나오거든요. 주황색 선, 핑크선, 형광선. 딱 이 3개만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 반등은 여러분 다 잡아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실수가 나오기 때문에 안 잡아내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가격을 받쳐두고 그 가격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안 오면 그냥 안 사시면 돼요. 괜히 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빠지잖아요. 여러분 이 시점에서 빠지는 것들은 여러분들 1, 2%에서 손절인 겁니다. 1, 2%에서 손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스캘핑은 1, 2%에서 손절을 해야 돼요. 이 자리에서 빠진다면 1%에서 2%. 2%는 좀 많고요. 한 1%에서 2% 사이에 그냥 바로 빠진다 싶으면 바로 매도. 원래 이 자리에서는 바로 맞고 바로 반등 나오는 자리입니다. 그게 스캘핑인 거죠. 스캘핑에 샀는데 그 주식이 2% 빠지고 3% 정도 빠졌는데 다시 오를 거야 라고 기다리는 건 스캘핑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 자리에서 매수 시점을 사서 바로 올라가야 돼요. 주식이. 자, 그러면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보여드린 겁니다. 자, 이 시점에 만약에 샀죠. 이 시점에 사고 이 시점에 샀다 쳐요. 이 시점에 샀다 칩니다. 그러면 언제 매도를 해야 될까요? 라고 생각하죠. 자, 주황색 선에서는 언제 매도를 하냐면 일봉을 잠깐 보면 돼요. 일봉을 보신다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위에 추세선이 다 있을 겁니다. 위에 추세선이 자, 주황색 추세선을 샀는데 일봉상의 주황색 추세선이 위에 있다. 그 위에 있다. 제가 지금 주식 산 게 주황색 추세선 여기인데 지금 여기 샀는데 일봉산 주황색 추세선이 요 위에 있어요. 요 위에 만약에 있다면 여기서 매도 시점인 겁니다. 그 주황색 추세선에서 매도 시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건 알기 쉽게 말해드리는 겁니다. 그 위에 주황색 추세선에서 매도 시점인 거고, 자, 그거를 호가창에서 말해드릴게요. 호가창에서 보면, 여러분의 주황색 추세선이든, 일목이든, 여기 핑크색이든, 형광선이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딱, 주가를 샀는데, 호가창을 보시면, 아마 호가창이 매수 잔량이 많을 때, 매수 잔량이 많고, 매도 잔량이 적을 겁니다. 대체적인 주식이, 여러분이 샀던 그 시점이, 샀던 그 시점이 매수 잔량이 많고 매도 잔량이 적어요. 그렇게 해갖고 주식이 밑으로 빠지고 있는 시점일 겁니다. 급등은 해갖고 눌림을 잡는 거니까. 대체적인 주식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딱 사자마자 호가 잔량이 아마 바뀔 겁니다. 처음엔 바로 안 바뀌는데 여러분이 호가 잔량을 자꾸 보시면 아마 매도 잔량이 이제 거기서부터 쌓이기 시작할 겁니다. 매도 잔량이 쌓이면서 일단 처음에 시장가로 이제 주식이 매도 잔량이 작고 매수 잔량이 많은데 주가가 이제 조금씩 반등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조금씩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마 호가가 갑자기 확 바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도 잔량이 많아지고 매수 잔량이 작아져요. 그러면 이제 주가가 다시 올라가거든요.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제가 저번에 여러분들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오늘 스캘핑 합니다 라고 했던 거는 2% 3% 이렇게 떼기 하죠. 1%도 떼기 할 때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거 형광선이 위에 지지 라인이 없다면 여러분 만약에 그냥 매도 잔량과 매수 잔량 허매수 이런 것도 신경하지 마시고 주가가 1% 2% 올랐으면 아마 또 다시 호가가 또 바뀔 겁니다. 호가가 그대로 안 바뀌고 간다면 호가가 매도 잔량이 많고 매수 잔량이 적은데 계속 주가가 우상향 중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가만히 그냥 들고 가시면 돼요. 계속 매도를 하시면서 스캘핑은 매도를 하면서 가져가는 거죠. 매도를 하면서 계속해서 스캘핑을 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가져가시면 되는데 호가 잔량이 바뀌었어요. 호가 잔량이 바뀌었는데 이게 빠지지 않고 거기서 버티기 아마 캔들 창에서 보면 주가가 버티기 하는 구간이 보일 겁니다. 빠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그냥 0.2%에서 왔다 갔다 거리는 구간. 그 구간에서 먼저 절반 매도로 하시면 돼요. 절반 매도로 하시면 됩니다. 흔드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절반 매도로 하시면 돼요. 절반 매도하시고 다시 스캘핑을 다시 보시면 돼요. 위에서 다시 사고 위에서 다시 매도하시고 하면 돼요. 이게 스캘핑의 기본이에요. 최고 기본. 그냥 최고 기본.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스캘핑하고 하실 수 있다. 무조건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그 주가가 만약에 반등이 안 나오고 흘러내린다면 그 시점이 아닌 거죠. 근데 그 시점이
반등이 안 나오고 흘러내리는 주식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반등이 무조건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세 시점에서, 세 번의 시점에서 스캘핑의 반등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는 거 틱대기는 어떻게 하냐고 하는데, 여러분 틱을 1분 틱으로 1틱으로 하시는 분 없죠? 틱도 1틱으로 1분으로 틱 하시는 분이 없어요. 이걸로는 절대로 틱을 할 수가 없습니다. 틱을 할 수가 없는 게 위아래로 튀는 게 크기 때문에, 위아래로 튀는 게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다 잡아낼 수가 없으세요. 저도 못 잡아내요. 위아래로 튀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대체적으로 저는 5틱 정도로 보거든요. 5틱 기준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5틱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틱대기를 할 때는 5틱 기준으로 바라보시면 돼요. 스캘핑, 그러면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게 달라요. 스캘핑을 하는 기준점이 좀 다르거든요. 스캘핑을 생각하는 기준점. 나는 스캘핑이라는 거는 그냥 주가가 오르면 바로 판다라는 분은 초당 스캘핑 하시는 분이 있으시고요. 분당 스캘핑 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분당 스캘핑은 제가 말했듯이 최소 5분봉으로 보시고 하면 돼요. 최소 5분봉. 5분봉에서 10분봉으로 바라보시고 하시면 돼요. 1분봉으로 하시는 분은 많던데 1분봉으로 하시는 거는 정말 제가 볼 때 급등주에서 1분봉으로 하는 거는 힘들다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맨날 다른 주식을 관심 등록하셔서 스캘핑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검색기에 떴던 종목들, 그 종목들을 관심 등록해 놓으셨다가 주가가 다시 빠지는 경우에서 스캘핑을 여러분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대부분인 주가들이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분봉으로 하시기에는 무리가 있다. 적어도 3분봉인데 3분봉은 잡아내기가 힘들다. 왜? 3분봉은 저희가 했던 시점 있죠. 제가 말씀드렸던 주황세선인가 형광세선, 이런 선에서는 밑으로 조금씩 빠집니다. 3분봉에서는 정확한 시점을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맥점은 10분봉이 정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10분봉이. 5분봉에서 여러분 봤을 때 5분봉 형광선이 맞았는데 살까요? 사야 될까? 라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10분봉을 바라보세요. 10분봉을 바라보시고 10분봉에서 형광선이 왔는지, 10분봉에서 핑크선이 맞았는지 이걸 확인해 보시고 사시는 게 훨씬 안전하다. 그 주가가 위아래를 흔드는 구간 있죠. 그 피하면서 10분봉으로 가는 게 좋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스캘핑 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갖게 되는 형광선이랑 주황색 선, 핑크색 선은 여러분들이 딱 세 가지만 들고 계셔도 주식에서 혼자 매매할 수 있으십니다. 주식에서 혼자 매매할 수 있으세요. 그리고 장도 중요한데 여러분이 장이 전체적으로 흐르는 장이라면 스캘핑을 하지 마세요. 그냥 10분봉이라도. 왜냐면 전체적으로 흐르는 장이라면 맞고 반등은 나오지만 큰 반등이 안 나와요. 그 종목에 대해서. 뭐 지수도 중요하겠죠. 지수가 흘러내리는 거냐, 지수가 상승 지수냐,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일봉 차트에서 보시면 돼요. 만약에 지수가 흘러내렸는데 이 종목은 너무 강해요. 아침부터 올라가지고 빠지지도 않고 버티고 지금 다시 반등이 나오는 추세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보면 지수가 흘러도 나 혼자 갈 거야 하는 개별 종목들이죠. 그런 종목들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봉에서 자리를 보시면 돼요. 일봉에서 보면 그런 종목들 보면 일봉에서 자리를 보시면 다 자리가 나옵니다. 일봉에서 보면 이 자리가 일봉에서 보고 이 자리가 형광선이 있는 건지 아니면 주황색 선이 있는 건지. 일봉에서 형광선이나 주황색 선이 없으면 그냥 안 하시면 돼요. 저는 형광선이나 주황색 선 아니라도 하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시점을 다 찾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시점을 다 잡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처음 스캘핑 해보시는 분들 한해서 스캘핑 해보는 한해서 주황색 선과 형광선에서 하면 여러분들 손절 라인이 작을 거다. 일봉에서 이 자리를 확인하고 분봉을 들어가시면 돼요.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한해서입니다.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한해서. 자, 봅시다. 저번주 이제 복귀 차원에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기법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팔았던, 이번 주 복귀 차원은 제가 웃겼던 게, 제가 단타를 하는 사람인데, 제가 샀던 종목들 먹고 빠졌는데, 한 이틀 뒤에 급등 나오는 종목들이 지금 대부분 있었죠. 대부분 이틀 뒤에.
먹고 제가 한 2%든 3%든 먹고 빠졌는데 그 주식을 이틀 정도 보유하니까 다시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정말 아쉽죠? 라이브도 저도 똑같고요. 라이브 플렉스라도 제가 먹고 빠졌는데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 먹고 빠졌는데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 항상 그런 거 보면 여러분들 일봉 차트에서 보시면 돼요. 일봉 차트에서 보면 아직 형광선하고 유효하잖아요. 형광선이라 보면 유효하죠. 이게 아직 추세가 살아있다고 보시면 돼요. 추세가 살아있다고 보시면 먹고 안 빼셔도 돼요. 그 주식을. 다시 보유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성향상 단타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먹고 뺐는데, 요즘 장이 단타보다는 그냥 추세적으로 들고 가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번 주는 그래도 단타가 몇 번 나오는 장들이 많이 나왔어요. 단타가 보는 장이 나는데, 이번 주는 단타보다는 주식이 사서 보유 후 급등 있죠. 후 급등을 노리는 게 종목들이 조금 많이 나오지 않았나 싶네요. 저희가 했던 것들 보면. 자, 라이브도 그랬고, 세명전기도 그랬죠. 세명전기도 그랬고,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도 보면,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단타를 쳤어요. 단타는 언제 쳤냐면 저번 주에 이 시점에 쳤어요. 이 시점에서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를 쳤고요. 이 시점에서 이번 주 일주일이죠. 단타를 치고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는 뺐습니다. 그리고 계속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는 제가 다시 저점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 시점 보면 지금 주황색 선에서 계속 안 흘러내리고 보이는 지지선 보이십니까? 주황색 선에서 주가가 계속 안 흘러내리고 지지하고 있죠. 제가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거래량입니다. 이때 중요한 게 거래량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거래량이 붙어주지 않는데 지지 라인 하는 거와 거래량이 붙어주고 있는데 지지하고 있는 건 말이 다른 겁니다. 거래량이 붙었는데도 그 라인을 지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날 이렇게 뜹니다. 이 다음날 잘 보세요. 제가 이날 보고 있었는데 이날 보고 있었어요. 이날 보고 그럼 여긴가? 이 시점인가? 라고 샀어요. 이 시점인가? 라고 제가 살까라고 했는데 안 샀어요. 그걸 그 다음날 봤는데 그 다음날도 이 시점 여기 지금 안 흐르고 계속 추세선 따라 위로 우상향하고 있더라고요. 추세선 따라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식을 살까 했는데 결국 제가 안 사긴 했지만 여러분한테 다른 분한테는 추천드렸죠. 다른 분들한테는 이게 지금 오르려고 저 지금 추세선에서 지금 십자가를 만들고 있는 것 같다. 추세선에서 십자가 만들고 있으면 여러분 이게 급등할 수 있는 하나의 재료가 돼요. 하나의 옵션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이죠. 오늘 갭상승이 났죠. 갭상승이 6% 났나요? 6% 났나? 갭상승이 6%인가? 6%인가 해서 8%까지 올랐다가 다시 빠졌죠. 바이오로그가 다시 빠졌는데 이때 여러분들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자, 중요한 게 뭐냐? 자, 여러분들이 이 시점이나 종가 기준 이 시점을 샀어요. 그 시점이 주황색 선인 겁니다, 여러분. 주황색 선인데 이 기준을 샀으면 여러분들이 언제 매도를 해야 되냐? 만약에 나는 안 뺐어요. 그 주식을 매도 안 했다든가 아니면 절반을 익절하고 나왔는데 절반이 남았어. 근데 주식이 밑으로 빠지네? 그러면 매수 평단가에 매도를 하든지 아니면 자, 여기에 추세선 있죠. 그날 추세선은 약간 올라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날 추세선. 여러분들 주식은 100원대기, 100원, 50원 민감하죠? 민감합니다. 100원도 민감합니다. 100원도 민감해요. 100원이 내리면 그 100원 내린 만큼의 손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민감하게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추세선에서 하향 이탈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향 이탈하면 보이세요? 주가가 밑으로 빠지는 모습. 이걸 제가 추천을 드렸거든요. 이거는 제가 뭐라 했냐면 매수 평단가에 매도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아마 분명히 전부 다 여기에 이날에 사진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분명히 제가 말했을 때가 이날이었는데 이 두 날 중에 매수 평단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매수 평단가가 있으면 아마 매수 평단가 오면 매도해라는 이유가 이 주식이 빠지고 나서 하향되는 거 보세요.
요게 이 주식이 딱 빠지고 나서 하향되는 거. 그러면 이거는 만약에 손절 못하면 들고 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자, 일봉상 형광선 있죠? 일봉상 형광선까지는 괜찮습니다. 일봉상 형광선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잘 봐요. 여러분들 요 위에 샀다 쳐요. 요 위에 샀다 쳐요. 아, 그러면 요 1번 밑에까지 아까 100원 이게 너무 100원도 손절하기에는 큰 금액인데 밑에까지 이거 빠질 거라고 생각하면 위에서 그냥 손절 안 한 사람들 한해서 말하는 겁니다. 손절 못했던 사람들 한해서 이 형광선까지는 아직 추세선이 살아있다. 이거 밑으로 뚫기 전까지는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추세가 살아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추세가 살아있다. 그리고 다음에 반등 구간 어떻게 구하냐? 자, 주봉선 보여드릴게요. 밑에, 자, 이게 주봉이에요. 지금 여러분 키워드릴게요. 자, 이게 주봉입니다. 주봉. 여러분들 보고 계신 주봉입니다. 여러분 보고 계신 주봉. 자, 지금 그러면 언제 반등이 나올까요?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럼 여기 주봉에서 형광선 맞아지는 겁니다. 주봉에서 주황색선 맞았을 때 반등이 나옵니다. 주황색선 맞았을 때. 주봉상에서 주황색선입니다. 왜냐면, 자, 일봉의 주황색선이 뚫고 내려왔잖아요. 일봉의 주황선이 뚫고 내려왔기 때문에 요 중간에서 반등 구간을 찾아야 되는데 요 중간에서 여러분 반등 구간, 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지지 라인을 그어봐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첫째로 지지 라인을 그어보죠. 한 이쯤 되겠네요. 여기쯤 지지 라인이 여기쯤 지지 라인이나 아니면 한 여기가 지지 라인 정도 되겠네요. 이 두 지점이 지지 라인쯤 되겠네요. 이 지지 라인 저는 그어보고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지지 라인 긋지 못한다. 아, 잘 긋지 못하겠다. 그런 거 내가 잘 모른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보면 여기에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 주봉상에서는 주황색 추세선이 맞진 않았죠. 그러면 주황색 추세선 맞는 그 시점, 주봉상에서 주황색 시점은 맞는 그 시점에서 반등이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때 반등이 나온다. 자, 그리고 보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또 다른 거 여러분들 하면서 또 궁금한 점도 제가 말씀드리고 할게요. 보자. 제가 이번 복귀 차원 바이로그 디바이스 YN텍도 제가 먹었죠. YN텍도 제가 이때 먹고 나왔는데 이게 목요일 금요일 월요일이네요. YN텍을 제가 이때 사서 이 전날에 사서 이걸 먹고 나왔죠. 이걸 먹고 나왔는데 짧게 먹었습니다. YN텍은 제가 짧게 먹고 나왔죠. YN텍은 첫 번째 시점에서 YN텍 절반을 먹고 나머지 절반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먹었냐면 나머지 절반은 주가가 좀 빠졌습니다. 주가가 제가 절반 먹고 매수 평단가에 매도를 해야 되는데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익절했던 수량을 다시 추가 매수를 했어요. 익절했던 수량을 다시 밑에서 다시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추가 매수를 해서 반등 나오는 구간 다시 먹고 나왔죠. YN텍 같은 경우는 반등 구간 다시 먹고 나왔죠. 정말 웃긴 거는 반등 구간 다시 먹고 나왔는데 이 추세가 다시 또 올라간다는 겁니다. 다시 또 올라간다는 거. 여러분들 참 주식이라는 게 먹고 나왔는데 그 주식이 다시 또 올라가면 정말 아깝죠. 아, 정말 저도 그 생각을 합니다. 주식이 먹고 나왔는데 그 주식이 다시 또 올라간다면. DI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매도를 했고요. DI 같은 경우는 이 시점에서 샀고요. 지금 제가 매수 평단가는 여기였고요. 매수 평단가는 여기가 매수 평단가고요. 매수 평단가인데 오늘 매도를 했죠. 매도를 했는데 DI는 오늘 조금 더 올랐어요. 근데 저희는 뭐 25% 정도는 먹고 나왔는데 제가 처음에 DI는 한 30% 먹읍시다. 정말 말대로 30%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30% 말대로 나오기는 하는데 아마 DI는 한번 눌릴 것 같아서 여기 주황색 추세선까지 한번 눌릴 것 같아서 제가 DI는 먼저 매도를 했습니다. 거래량 같은 경우도 봤을 때
거래량 갔을 때 여러분 보이십니까? 거래량 보면 제가 접대 말했듯이 거래량 한번 뜨고 나서 횡보하는 거래량 보이죠? 조정이 무조건 있습니다. 근데 DI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떴어요. 이 조정 횡보 거래량이 상승 횡보를 했죠. 상승이 됐죠. 상승.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여러분들 거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조정 구간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제가 들고 가는 거였어요. 원래라면 거래량이 급등을 했으면 제가 매도를 할 겁니다. 매도를 하고 아마 제가 여기서 다시 샀을 건데 거래량이 작은데 계속 우상향하는 거로 보고 제가 한 2, 3일 정도 더 끌고 갔어요. 2, 3일 정도 더 끌고 갔습니다. 첫 번째는 11% 정도 먹었는데 두 번째는 25% 먹었죠. 오늘 매도해서 25% 먹긴 먹었죠. 25% 먹고 뭐 이게 오늘 더 5% 더 올랐긴 했지만 매도 가격보다 5% 정도 더 올랐긴 했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먹었으면 괜찮지 않았나 싶네요. 자, 모바일 같은 경우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모바일 어플라이도 여러분들하고 입장에서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종목인데 모바일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그어놨죠. 예전에 그어놨던 선인데 이 선까지 내려오면 제가 한번 사겠다라고 생각했던 이 선이었어요. 이 선의 제가 그은 기준점 뭐냐면 어떻게 이 선을 그었냐면 이 시점에서 그어놓은 거예요. 이 캔들에서 지금 보고 계신 캔들 있죠. 빨간색 요 캔들일 겁니다. 빨간색 캔들 때 제가 이 선을 먼저 그어놨습니다. 이 선을 아마 보시면 1,500원에서 1,700원 요 사이에 보시면 주가가 횡보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주가가 횡보가 좀 오랫동안 주가가 그 매집을 하는 구간이 보이실 거예요. 이 구간 어플라이언스가 이때 뜨기 전입니다. 뜨기 전에 이때 횡보하는 구간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1,500원에서 1,700원 다시 내려오면 이게 지지 라인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마 이 주식이 여러분들 다 생각하시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하시겠으면 한번 올리지 않을까. 왜? 지금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데 한번 올리지 않을까 라고 하시는 생각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신규 상장주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봉상 형광선 기준점을 찾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섣불리 그냥 하시는 것보다 그 주식 분봉을 보고 하시는 게 좋아요. 분봉에서 형광선 밑으로 있으면 그냥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분봉상에서 형광선 밑에 있으면 그냥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쉽게 말해서. 근데 이제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 한해서는 제가 이제 지지 밑에 바닥을 제가 어디 바닥인가 잡아내서 여러분들한테 저점 매수를 갖게 드릴 거니까 그건 상관없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때 두 번째 빨간색 십자가를 만들었을 때 이게 지지 라인이 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 저점을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계 걸렸던 점은 거래량이었죠. 한계 걸렸던 점이 거래량이었어요. 거래량이 안 붙어주더라고. 거래량이 좀 붙어주면서 이게 십자가 정도 만들었으면 이게 지금 사야 될 시점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건데 거래량이 안 붙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건 모바일 같은 경우는 계속 주시하는 종목이고요. 자, 모비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모비스 같은 경우는 자, 피레침이죠. 이 보이십니까? 이거 세 번째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세 번 다 먹었죠. 밑에서 사고 세 번 다 먹었던 종목이 제가 윗꼬리 세 번 달고 나면 모비스를 안 먹을 거라 했죠. 모비스를 안 먹습니다. 제가 일주일 정도 모비스를 안 하고 기다릴 거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보세요. 전부 다 샀다 치면 위에서 사고 또 빠지고 여러분의 주식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항상 그 주식을 샀는데 그 주식이 좋든 안 좋든 상관없어요. 그 주식 살 때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내가 샀던 시점에서 만약에 주가가 빠진다면 손절을 안 하고 주가가 빠진다면 이 주식을 내가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있냐 없냐 라고 먼저 생각을 하세요. 그걸 먼저 생각을 하시고 주식을 매수하시면 됩니다. 내가 봤는데 이 주식이 빠져나올 수 있는 구간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주식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단타로만 대응하세요. 그날 바로 손절이든 익절이든 그날 바로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보면 제가 이 주식이 오를 것 같아서 사고 있었습니다. 오르면 다행이죠. 그 주식이 오르면 다행인데 그 주식이 만약에 빠진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만약에 빠진다면 그 주식이 만약에 빠진다면 여러분들이 물을 태워갖고 평단가에서 손절없이 나올 것인가, 아니면 물을 태워서 다시 반등을 해서 이 주식이 나올 수 있는 주식인가를 먼저 판단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저는 이 모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안 사고요. 언제 사냐면 형광선에서 살 거예요. 형광선에서. 그냥 얘가 오르든 안 오르든 상관없습니다. 형광선에서 살 겁니다. 아니면 모비스는 지금 피레침을 넘어서는 구간, 위에 시점 있죠? 위에 시점. 위에 요 피레침을 넘어서는 이 다중 고점 있죠? 다중 고점을 넘어서고 나서 눌림을 잡을 거예요. 넘어서고 나서 눌림. 왜냐면 여러분들 항상 그냥 요 밑에서 여기 사시면, 요 안에 사시면 그냥 치고받고 싸우는 것밖에 안 돼요. 다른 개미랑 치고받고 싸우는 것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것 때문에 그냥 1%에 민감하게 되고 막 2, 3%에도 민감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모비스는 안 보시는 게 좋아요. 그냥 위에 고점을 뚫고 올려서 여기 보이시죠? 일봉상 주황색선. 여기 시점을 먹던가, 이 위에 고점을 뚫어 올리는 거에서 눌림, 뚫어 올렸죠? 자, 주가가 뚫어 올렸습니다. 주가가 뚫어 올리고 나서 분봉상 눌림에서 이 시점에 사는 거예요. 분봉상 눌림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주가가 뚫어 올리고 나서 분봉상이 다중 고점이 지지라인이 돼요. 다중 고점이 지지라인이 되기 때문에 이 시점에 사서 다시 반등 구간을 주황색 현관선까지 보시면 됩니다. 주황색 현관선까지. 그래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아요. 요 안에 사이에서는 치고받고 싸우는 구간에서는 그냥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밑에 형광선에서 사서 반등 구간을 먹든지, 형광선에서 여러분들 주가를 매수를 해서 이렇게 상승 반등 구간을 먹든지, 그렇게 모비스는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 요번에 네이처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랑 같이 매매를 했는데, 네이처셀 같은 경우도 여러분은 반등을 했는데, 정말 아깝죠. 네이처셀도 제가 여기서 먹고 나오긴 했는데요. 많이 못 먹었습니다. 네이처셀 많이 못 먹었습니다. 많이 못 먹었는데 주가가 다시 상승 나오는 거 보이시죠? 요즘 이번 주는 다 그래요. 제가 샀던 종목들, 그냥 이 많은 종목들 중에서 제가 추세 좋은 것들만 단타를 치긴 하는데, 단타를 치고 나왔던 종목이 다음날에 조금 빠지긴 해요. 조금 빠져서 매수 평단가에서 매도를 하고, 수익을 보고 매수 평단가에 매도를 하고 그 종목이 빠졌어요. 그럼 그 다음날 급등을 하든지, 그 다다음날 급등을 하든지, 항상 이상하게 2, 3일 정도 있다가 급등을 하더라고요. 주식들이. 참 아쉽죠. 들고 가도 되는 건데, 들고 가도 되는 종목들인데 2, 3일 뒤에 반등이 나오니까 더 먹을 수 있는 구간에 저희가 못 먹는 종목이죠. 자, 지금 직장인 분들은 지금 한국전력이랑 제낙스 같은 거 지금 들고 계시죠? 제낙스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상승 중이죠. 제낙스도 제가 추천해 드렸던 종목인데, 제낙스 같은 경우도 밑에서 지금 형광선에서 제가 매수 추천 드렸습니다. 매수 추천을 드려서 지금 현시점이 지금 5% 정도 상승을 했네요. 종가 기준으로 5% 정도 지금 아마 수익률이 5%.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아마 수익률이 7% 정도 떴겠네요. 근데 5%에서 제가 더 들고 가랬죠. 제낙스 같은 거 더 들어가고 아마 금요일날 정도에 매도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제낙스 같은 경우는 추세는 지금 계속 우상향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매집하는 종목이고요. 거래량이죠, 항상. 거래량을 보고 이 종목이 매집인지 아닌지 그 종목을 판단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종목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은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바이오로그 말고 YJ 같은 경우는 보호 예수 물량이 풀려가지고 주가가 하락이 됐는데, 아까 다른 회원님들이 말씀하시기에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고 나서 그 종목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아까 오후에 말했던 것과 똑같이 그 주가가 반등이 바로 나오든지,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면 그 주가가 좋으면 바로 반등이 나옵니다. 바로 나오든지, 아니면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반등이 나와요. 시간이 조금, 보호 예수 물량이 회사에 문제가 없으면, 회사의 악재 뉴스가 없으면, 회사가
악재 뉴스 따지면 뭐 횡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죠. 악재 뉴스. 저 썬커 같은 경우도 정말 웃긴 게 썬커가 제가 여러분들은 썬커랑 뭐 뜰 때 썬택이랑 썬커 같은 건 제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썬커랑 썬택이랑 하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냥 주가가 연속 하한가 맞고 그냥 저지됐죠. 하지 말라고 했는데 썬커 같은 경우 선택 같은 경우는 여러분 선택 같은 경우는 안 하는 게 좋은데요. 단타로는 괜찮습니다. 안 하는 건 좋은데 왜냐하면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종목이 저점만 여러분들이 형광선 매수해갖고 형광선 매수나 형광선 여기 분봉상 보이십니까? 분봉상 형광선의 매수나 분봉상 형광선 매수나 아니면 여기 중앙선 매수를 하신다면 중앙선 매수를 하셔갖고 대응을 하신다면 그래도 선택은 몇 번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구간이 나옵니다. 몇 번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나오긴 해요. 몇 번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추세적으로 들고 갈 종목은 아닙니다. 대시세 먹으려고 여러분들 그럼 이거 대시세 나옵니까? 대시세 나오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냥 단타로만 왜냐면 거래량이 자꾸 붙어주고 있기 때문에 단타로 여러분들이 먹고 빠지고 하시면 돼요. 선택 같은 경우는 문제는 이게 종목이 환기가 붙어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거래 정지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날 바로 그날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날 대응 아시겠죠? 그 종목을 들고 가시지 마세요. 거래 정지 언제 당할지 모릅니다. 그날 단타로 선택을 하신 분은 많더라고요. 보니까 선택하신 분은 많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랑 했던 게 또 뭐였죠? 여러분들 궁금한 점. 여러분 뭐 다른 거 궁금한 점이 있나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있으면 바로바로 그냥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종목에 대해서 궁금한 점과 이런 거 다 말씀드릴게요. 드림 시큐리티도 좀 말씀드리면 저때 여러분들 드림 시큐리티 기억나십니까? 드림 시큐리티 제가 이 추세선에서 추천을 드렸죠. 추세선일 때 먹으세요라고 추천드렸죠. 추세선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추세선에서 반등이 나오고 제가 뭘 했어요? 이 추세선 손절가 바로 손절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손절가 바로 손절하세요. 손절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손절 안 하면 이랬는다니까? 떨어진다니까? 드림 시큐리티 떨어져요. 그 라인에서 추세선에서 중앙선 추세선에서 여러분들이 반등을 먹었죠. 반등을 먹고 나서 중앙선 추세선이 떨어지면 바로 그냥 손절 그냥 익절 매수 평단가에 그냥 바로 매도 안 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지금 분봉에 볼 때 음봉이지만 중앙선 추세선에서 3% 정도 올랐죠. 3% 정도 오르고 나서 다시 떨어졌는데 주가가 다시 떨어졌는데 장 마감에 다시 주가가 떨어졌죠. 장 마감에 주가가 떨어졌다가 잠깐 반등이 나오긴 해도 떨어졌긴 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 있죠? 연핑크색 선? 여기 연핑크색 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선? 이 선이 뭐냐? 이 선은 뭐냐면 여러분들 형광색 선인데 형광선에서 빠졌어요. 주가가 형광선에서 빠졌는데 일본 기준에서 형광선 위에 있잖아요. 일본 기준에서 형광선 위에 있으면 주가는 연두색 선에서 맞고 다시 반등이 나와요. 예, 지지선이에요. 이거 연두색 선 말고 이거 연핑크색 선에서 반등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연핑크색에서 반등이 나옵니다. 연핑크선에서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연핑크색 선도 가지고 있어요. 형광선에서 빠지면 만약에 그 주식이 살아있는데 이 주식 살아있는데 내가 단타를 계속 치잖아요. 추세적으로 보는 것들은 들고 가겠지만 계속 뭐 단타 치면서 그 종목을 보지만 빠지면 연핑크선에서 다시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연핑크선에서 주식을 물을 태워서 반등을 다시 또 먹고 나오고 이런 거 많이 쓰죠. 그 연핑크색 선 밑으로 빠지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지금 여기에 핑크색 선 또 있죠. 진한 핑크색 선 있죠. 이 진한 핑크색 선이 두 번째 지지선이 돼요. 두 번째 지지 라인이 됩니다. 근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추세가 살아있어요. 추세가 캔들이 1번 캔들에서 추세가 살아있는 캔들이 연핑크색 선에서 맞고 올라가든지 올라갔는데 반등이 이게 많이 없고 다시 주가가 빠졌습니다. 주가가 빠졌을 때 여러분 손절 안 해요. 반등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뭐
자기 매수 평단가까지 안 왔는데 주가가 다시 빠졌어요. 그러면 요 핑크색 선인데 이 핑크색 선 무너지죠. 자, 분봉사에서 이 핑크색이 무너지면 자, 여러분들 일봉상 요 핑크색 요 형광선까지 그냥 무너진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밑에 핑크색 선이 무너지면요, 형광선까지 그냥 쭉 그 주가는 반등이 나와도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는 반등이 안 나오고 그냥 일봉상 형광선까지 계속 무너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 그냥 무너진다고. 분봉상에서 보면.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핑크색 선이 연핑크색 선과 이 핑크색 선이 일봉상에도 보이시는 게 보여요? 여기 있는 게? 여기 보이죠? 일봉상에도 보이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형광선 위에 있지만 다른 종목들은 형광선 밑에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보면 이거 보죠. 형광선 밑에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형광선 밑에 있는 종목들. 형광선 밑에 있죠? 형광선 위에 있다면 자, 종목을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주식이 자, 일봉상에서 형광선 위에 있는 게 보이세요? 형광선 위에 이거 핑크색 선이 연핑크색 선이 있는 게 보이세요? 이게 되면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냐면 이 위에 있는 거는 저항대라고 보시면 돼요. 위에가 저항대라고. 위에가 저항대입니다. 저항대. 그래서 뚫기가 힘들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뚫기가 힘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자, 또 다른 예를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주황색 선하고 형광색 선하고 요 사이에 핑크색 선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요 사이에 핑크색 선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뭐냐면 일봉상에서 지지 라인이 된다는 겁니다. 일봉상에서 지지 라인이 돼요. 지지 라인이. 그래서 형광선까지 안 내려오고 이게 주가가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자리가 된다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보시면 종목을 돌리다 보시면 그 종목이 지금 일봉에서는 아마 그 종목이 다 뚫었든지 뭐 그렇게 보이겠지만 그 순간순간 여기 보이십니까? 순간순간 여기에 지지라인이 되고 다시 반등이 나오는 구간 이거 보이세요? 이거 반등이 나오는 구간 보이시죠? 이게 지지라인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지지라인이 됩니다. 제가 모든 종목을 계속 매 순간마다 이렇게 돌려서 대응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못 보는 종목들 못 보는데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 종목이 요래 왔다 싶으면 사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모든 종목을 제가 다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는 종목들이 여기에 떨어졌다 이렇게 지지라인이 걸쳤다 하면 여러분들 사시면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주식을 안 샀다고 하면 요 시점에 사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 일봉상에서는 여기 무너진 것처럼 보이죠? 일봉상에서는 음봉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분봉 보면 반등이 나온 분봉입니다. 분명히 분봉에서는 반등이 나왔을 겁니다. 화요일 볼까요? 따라라. 이 선이 무슨 선인가 볼까? 이게 13,050원이죠. 13,000 보시면 13,050원이 여기네요. 여기가 13,050원이네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게 13,050원이 여기가 13,050원이에요. 지금 잘못 껐는데 살짝 밑에가 13,050원이에요. 13,050원. 먹고 반등이 나온다니까요. 먹고 반등이 이렇게 나오게 보이죠. 지금 이게 13,050원에서 바로 먹고 반등이 나오는 거. 항상 반등이 나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요? 예. 네. 이게 핑크색 선 이렇게 반등 나오는 구간을 여러분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덱스터. 여러분, 덱스터,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덱스터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들 물어보시는 분 많죠? 제가 종가 베팅, 덱스터. 종가 베팅이 갖고 이거 몇 프로 떴어요? 21% 떴죠? 종가 베팅이 갖고 그 다음날 21% 바로 급등해버렸죠? 제가 그럴 때, 제가 덱스터 어디서 팔아를 했어요? 보이십니까? 여기 팔아란 거예요. 연두색, 연핑크색 보이세요? 제가 9,000원에 팔아를 했죠? 9,000원에. 제가 이거 분명히 덱스터 위에 맞고 떨어집니다 라고 말했어요. 제가 분명히
9,000원에서 조금 더 올랐긴 했는데 9,000원에서 100원, 150원인가 뭐 좀 더 올랐긴 했는데 9,000원에서 다시 맞고 떨어지는 거 보이세요? 제가 9,000원에서 팔아라 했던 거는 9,000원에서 팔면 여러분 증거금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냥 극대화시켜갖고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언제 팔았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말했던 팔아라 했던 시점이 여기 보면 중앙색 선 있죠. 일봉선 중앙색 선 한 번 매도를 하고요. 2분할 매도죠. 2분할 매도. 내가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 한번 매도를 해라 했습니다. 한번 매도를 하고 뚫고 올리는 모습을 보이더라고. 뚫고 올리는 모습을 갖고 제가 여러분 뭐해서 평단가를 계속 올려가면서 보시라. 근데 전량 매도가는 여기다. 전량 매도가는 여기다 라고 말씀드렸죠. 봐요. 여기 딱 맞고 지금 떨어지는 거 봐요. 주가가 떨어지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그럼 덱스터 이거 좋네. 언제 사야 되노? 여러분 생각하시겠죠. 자, 조정 구간입니다. 보이죠? 조정 구간. 제가 말했죠. 급등했던 거래량은 조정이 들어온다고. 이렇게 조정 들어오죠. 근데 지금 주황색 선에서 지금 계속 횡보 중인 거 보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음날 자, 이것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다음날 어떻게 하시냐면 다음날 종가 기준 말고 다음날 이 주가가 주황색 선이 딱 맞았을 때 딱 맞았을 때 다시 사시면 돼요. 다음 주황색 선 딱 맞아서 사시면 스캘핑 단타 자리가 나옵니다. 스캘핑 단타 자리가. 근데 제가 말했듯이 거래량 횡보했던 자리 있죠. 한번 횡보했던 자리. 내가 볼 때 이틀 정도 횡보를 해야 되는데 2, 3일 정도 횡보를 합니다. 그 최소 여러분이 들어갈 게 이틀 후에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거래량이 한번 급등했던 거래량은 오늘 한번 거래량 왔죠. 횡보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내일 거래량 나오겠네. 내일 거래량 횡보 거래량 나오고 그 다음 날에 들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 날에 추세선에 떨어지면 바로 잡으시면 돼요. 추세선 잡고 반등을 바로 노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가시면 여러분들 쉬워요. 쉽죠? 자, 덱스터 어떻게 알았냐? 덱스터 그러면 이거 급등할 줄 어떻게 알았냐? 뭐 뉴스 뜬 것도 아니었어요. 뉴스 뜬 것도 아니고 덱스터는 어떻게 알았냐면요. 형광선에서 없던 거래량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죠? 없던 거래량 들어온 거 보이죠? 거래량 들어오면서 여기 형광선 뚫고 올리는 거 보이십니까? 형광선 뚫고 올리는 거. 근데 조정 구간이 들어왔습니다. 맞죠? 자, 제가 여러분 쉽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러면 쉽죠? 보기 쉽죠? 자, 이때까지 없던 거래량이 한번 들어왔어요. 맞죠? 한번 거래량이 들어오고 여러분들 제가 다음에 뭐랬습니까? 거래량이 뜨고 나서는 조정 구간이 분명히 들어온다고. 조정 구간이. 근데 조정 거래량 보세요. 절반 이상이 떠버렸죠. 조정 거래량. 절반 이상이 떴는데 주가가 위로 올라갔습니다. 절반 이상이 떴는데 주가가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바로 매수지. 매수자리 아닙니까? 이러면 바로 매수자리. 이러면 바로 매수로 해서 어떻게 돼요? 다음날.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드렸을 때 이때 드린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저한테 그랬죠. 이거 지금 종가 기준 사는 거는 고점 아닙니까? 이거 고점 아닙니까? 더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던데 그거는 거래량을 보고 하면 돼요. 원래 거래량이 한번 뜨고 나서 조정 구간이 들어와야 되는데 잘 봐. 자, 보여드릴게요. 거래량이 이 절반 이하다. 여기 말하는 거래량의 절반 이하다. 절반 이하인데 이게 떴다. 이 거래량이 떴다. 그러면 들어가지 마세요. 그러면 안 들어가도 돼요. 그럼 조정 구간 흘러가고 나서 보면 돼요. 제가 말했듯이 거래량이 절반 이하인데 그 우상향하는 주가는 거의 졌다. 열에 한 2개? 열에 한 둘? 열에 2번 정도? 10종목을 여러분 바라보셨다면 한 2종목 정도가 그렇게 올라가요. 근데 그거를 그 8종목이 다 그렇게 안 가는데 2종목 때문에 그걸 먹을 수는 없잖아. 근데 이거 봐. 거래량이 절반 이상이 떴죠. 거래량이 절반 이상이 떠버렸죠. 그때 바라봐야 할 시점은 뭐냐면 이게 십자가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때 십자가든지 그때 십자가 거래량이든지 십자가 캔들이든지 아니면 우상향 양봉 캔들이 떴다. 그러면 종가 베팅 해도 됩니다, 여러분. 종가 베팅 해도 됩니다. 종가 베팅 하면 뭐 이 주가가
이렇게까지는 안 뜨겠지만 이건 좀 많이 뜬 거죠. 이거는 제가 제 생각 이후에 제 생각보다 좀 많이 뜬 거지만 이 위로 아마 여러분 좀 많이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나옵니다. 많이 먹을 수 있는 구간. 그리고 손절 라인도 짧아요. 그래도면 손절 라인도 짧아요. 종가 기준에서 손절 라인이 짧게 돼요. 짧게 된다고. 종가 기준 손절 라인이 짧아요. 왜냐면 우상향에 있던 주식이 밑으로 다시 빼기에는 부담스럽겠죠. 밑으로 다시 빼기에는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준점이 조금 짧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덱스터는 이렇게 한 거고, 그리고 또 뭐 있나요? 하나머스트, 스펙주 하나 했었죠. 아, 정말 웃긴 건, 정말 웃기죠. 스펙주를 제가 요때 샀어요. 요때 사갖고 1.2% 손절을 했습니다. 아니다. 2% 손절했나요? 2.2% 손절했나요? 2.2% 한 번, 그 다음에 2.8% 한 번 했죠. 2.2% 한 번, 2.8% 손절을 했어요. 형광선이 떨어지길래 손절을 했죠. 근데 이 보세요. 다음날 12% 급등. 오늘은 좀 빠졌지만 12% 급등을 했습니다. 12%. 참, 오늘 14%까지 떴네요. 뜰 줄은 알고는 있는데, 스펙주는 여러분 위험한 게 뭐냐면, 스펙주는 롤러코스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스펙주는 롤러코스터예요. 롤러코스터가 무슨 뜻이냐면, 위로 튀었다가 밑으로 튀었다가 빠지는 게 심하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기준점에서 빠지는 게 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기준점을 버틸 수만 있다면, 먹을 수 있는 거고. 아시아, 옛날에 기억나십니까? 지금 아시아 맞죠? 그것도 여러분들이랑 같이 먹었던 종목인데. 코레아인가? 코리아 아닌데 뭐였지? 하여튼간 그 종목 지금 뭐 거래 정지 종목이죠. 그 종목도 여러분들 먹었던 게 그때 롤러코스터 타실 분만 타라고 했던 게 우리 마이너스 10%까지 빠진 거 기억나세요? 마이너스 15%까지 빠졌다가 우리가 뭐 15% 먹고 나왔죠. 결국은 뭐 15% 더 이상 먹고 나왔는데, 예, 코리아 맞아요. 코리아 015, 코리아 025 뭐 이건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 코리아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뭐 1%, 2% 이렇게 빠지는 종목이 아니라 롤러코스터 종목이라 여러분들한테, 롤러코스터 타실 분은, 타라고 같이 타서 먹자고 했던 게, 마이너스 15% 빠졌다가 20% 급등하고 맞죠? 그때 우리가 10% 한번 먹고, 다시 또 재매수했습니다. 기억나시겠죠? 제가 2번을 먹었는데 다시 샀을 때 마이너스 7%인가 8% 빠졌죠. 7%, 8% 빠지고 상한가를 우리가 먹었죠. 코리아 위로 상한가를 먹었죠. 이게 스펙주는 그래요, 여러분. 스펙주는 솔직히 제가 스펙주를 잘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스펙주는 형광선이고 뭐고 나발이고 이런 게 없어요. 형광선이고 있는데 정리매매죠. 예, 지금 정리매매죠. 코리아는 정리매매 중인데. 위아래로 빠지는 게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일봉상에서는 살아있어. 일봉상에서는 만약에 살아있다 쳐도 분봉에서 위아래 튀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버티기가 힘들 거예요. 버티기가 힘들 겁니다. 근데 일봉상에서 자기가 기준점이 확실하게 있다면 매매해볼만 합니다. 스펙주 같은 경우는 동전주는 그리고 또 안 되는 거,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거 말씀드릴게요. 동전주 안 돼요. 동전주 1,000원짜리 이하 동전주도 하지 마세요. 동전주도 왜냐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정리매매 거래 끝났나 보네요. 코리아가 안 보이네요. 코리아가. 동전주는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왜냐면 동전주도 위아래로 튀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동전주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웬만하면. 동전주는 그래서 저는 동전주가 아무리 상한가 찍고 연속 상한가 찍고 해도 동전주가 연속 상한가 찍고 해도 그냥 눈 안 봐요. 저는 그냥 동전주 안 합니다. 다른 분들 기준에서는 뭐 동전주 뭐 이런 거 좋은 거 왜 안 해요? 뭐 자리가 완전 떴는데 왜 안 해요? 하시는 분이 있을 건데 그래도 동전주는 안 합니다. 동전주는 안 하고 동전주는 해당 사항이 안 돼요. 동전주는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있나요, 여러분? 또 뭐 궁금한 점 있나요? 오늘 여기까지 해도 되겠네요. 오늘 또 옴니 시스템도 먹었죠? 옴니 시스템도 저희가 먹고 매수 평단가에서 매도하고 나온 종목입니다. 옴니 시스템은 제가 더 들고 가도 되는데 왜 안 들고 갔냐면
더 두고 되는데 왜 안 두고 왔냐면 그럼 내일 다시 잡아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엄니 시스템은. 왜냐면 거래량이 떴죠. 제가 왜 안 두고 왔냐면 거래량이 떴죠. 거래량이 뜨고 나서 제가 뭘 했습니까? 그 다음 날이야. 그 다음 이거는 분명히 횡보장 들어온다고. 횡보장이 들어온다고. 횡보장. 거래량 횡보장이 들어온다고. 우리가 그거를 버틸 필요는 없잖아요. 맞죠? 우리가 그 횡보장을 버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그냥 거래량이 뜬 종목 있죠. 검색기 활용해서 이게 떴다. 이 거래량이 떴다. 거래량이 뜬 종목에서는 여러분들 그냥 그날에서 매도하고 나오신 게 좋다고 보시면 돼요. 동부 하이텍이요? 동부 하이텍. 동부 하이텍도 22,000원이나 2만원대까지 기다려야 되겠네. 22,000원이나 2만원대까지는 기다려야 되겠네요. 동부 하이텍. 왜 그렇게 기다리냐면요. 분봉상 무너졌잖아. 분봉상 현가선 무너졌잖아. 분봉상 현가선 무너진 것들은 요거 일봉을 바라봐야 되는데요. 일봉을 바라보는 거 주봉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봉을 바라봐야 돼요. 주봉에서 1차 지지 여기 보이세요? 맞고 다시 올라가는 거 확대시켜 드릴게요. 지금 여기 밑에 꼬리 다른 거 보이세요? 밑에 꼬리 달았거든. 밑에 꼬리가 지금 주황색선 맞고 바로 반등 나왔죠. 오늘이네. 그럼 오늘 반등 나온 거네. 오늘 살짝 반등 나온 거네. 근데 이게 반등이 시원치 않네. 많이 안 떴죠. 많이 안 떴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현가선까지 기다리면 돼요. 2만원대까지 2만원에서 사면 되겠네. 2만원대까지 딱 기다리시면 돼요. 2만원에서 다시 또 반등이 한번 치고 올린다. 그게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제가 내가 아깝다고 했던 게 파워로지스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파워로지스도 보세요. 이렇게 잘 나가던 종목이 계속 하향 카드잖아. 계속 내려가잖아. 그래서 내가 파워로지스는 제가 여기 현관선에서 잡으려고 했던 종목이거든요. 현관선에서 잡으려고 했던 종목. 현관선에서 바로 반등 나오는 거 보세요. 현관선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현관선에서 바로 반등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추세가 한번 먹었다. 추세 먹고 계속 우상향 가면 그냥 추세 계속 먹는 거죠. 지금 현관선에서 무너지지 않는 거 보이죠? 파워로지스. 현관선에서 안 무너지죠? 현관선 무너지면 빼시면 돼요. 빼시면 다 무너지면 돼요. 그리고 여기 현관선까지 보시면 되고. 아비스타 같은 경우는 제가 말했듯이 아비스타 동전주죠. 제가 여러분한테 제가 하지 말했던 게 동전주인데 아비스타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추세선은 위에 추세선이 있긴 해요. 여기 위에 추세선이 있죠. 추세선이 걸쳐있죠. 근데 동전주는 솔직히 안 하는 게 좋아요. 솔직히 동전주는 이거 뭐 다시 치고 올리는 그런 힘 있는 게 있잖아요. 추세가 이건 아니더라고. 동전주는. 그리고 롤러코스터 종목이라 이게 여러분 지금 분봉에서 볼 때 이렇게 보이죠. 분봉에서 볼 때 이렇게 쉽게 보이죠. 쉽게. 여러분 쉽게 보이죠. 아닙니다. 이게 치고 올리는 게 이게 동전주는 여기 10분 보에서 다시 또 맞고 올라가는 모습, 10분 보면서 다시 맞고 올라가는 모습 보이죠? 쉬워요. 동전주는 아비스타는 저는 추천 아닙니다. 근데 아비스타 만약에 들고 계신 분들은 조정 구간 끝나고 나서 보세요. 조정 구간 끝나고 나서. 원래 아비스타 잘 봐요. 동전주는 이렇게 조정 구간이 있어야 되거든. 이렇게 조정 구간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조정 구간이 있던데 다음날 그러면 뭐예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이 조정 구간 반 이상 뜨는 조정 구간에서는 그러면 추세선이 안 무너졌는데 사도 되겠네요 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안 돼요. 동전주는 그게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항상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실시간 생방송 들어오셔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매주 목요일 7시에서 8시 사이에 아프리카TV로 생방송으로 여러분 복귀 차원과 그리고 매매 기법과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가르쳐 드릴 거니까 가르쳐 드리면서 복귀랑 손절한 이유랑 뭐 이런 것도 다 방송을 하니까 여러분들 매주 목요일마다 들어오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일주일 동안 매매해 놓으셨다가 목요일날 저한테 썰을 푸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목요일날 다 여러분들이랑 같이 고민 상담을 같이 해드리는 걸로 목요일날 하겠습니다.